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때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공부를 해도 때가 있고, 일을 해도 때가 있고, 주식을 해도 그렇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다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건강을 지키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타이밍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듯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음식은 언제 드시는 것이 좋은지, 운동도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물은 언제,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진 과일도 언제 드시는 것이 좋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을 먹는데도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과일을 식후에 후식 개념으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과일은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서요. 식후에 드시게 되면 입안도 개운해지고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대부분 과일은 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식후에 바로 이어서 후식의 개념으로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요. 문제는 과일도 칼로리가 높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것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데 일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나 혈압이 높다라고 해서 건강을 위해서 잡곡과 콩을 섞은 잡곡밥이라든지 현미밥을 드신다고 해도요. 식후에 과일을 마음껏 드시게 되면은요. 흰쌀밥을 먹는 것과 같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서 당 스파이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비만을 비롯하여서 뱃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식후에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에 먹는 과일은요, 대표적으로 살찌는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일은 아침에 식사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과일을 드시게 되면요, 밤새 소실된 수분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적절한 당분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뇌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대사를 촉진하여서 오전 중에 일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은요, 일반 식사에 비해서 소화도 용이하기 때문에요, 위의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혹 위가 안 좋으신 분이시더라도요, 과일에 함유되어져 있는 구연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기산이 위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속쓰림이 있으시다면요, 사과와 같은 신맛이 나는 과일은 좀 피하시고요. 속쓰림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 드시면 됩니다. 아침 말고 드시면 좋은 시간대는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과자나 밀가루 음식 대신에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간식으로 과일을 드시게 되면 적절히 혈당을 높여서 공복감을 줄여주어 가지고 식사의 양을 줄일 수가 있고요. 혈당을 높이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도 드시는 양은 적절하게 조절해서 드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과일 이야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주스 이야기도 해드려야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스를 비롯하여서 갈아서 드시는 음료는 잘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주스나 즙 형태로 드시게 되면요, 소화 과정이 단순해지기 때문에요,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게 되고 그냥 드실 때보다는요, 많은 양을 드시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일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파괴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고요. 식이섬유도 파괴되거나 제거가 되기 때문에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시기가 간편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러한 주스나 즙 형태의 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금만 드시더라도 생물 형태로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있어야 포만감도 느껴지게 되고요.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는 주스보다는 씹어서 드시는 식사가 뇌를 자극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과일 그 자체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우리 몸은 깨어났으나 뇌가 깨어나려면요, 기상 후에 한 2시간 정도가 지나야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요, 저작작용이라고 하는 씹는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이죠. 주스나 즙 형태의 식품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요, 당뇨가 있으신 분 중에서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때
주스가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운동선수의 경우에는요, 빠른 에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잠깐의 작전 타임이나 쉬는 시간에 마시게 되면요, 피로도 회복되고 에너지 보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이라든지 식도에 이상이 있어서요, 부득이하게 주스를 마셔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 드시는 것이 좋고요.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양파즙이라든지 호박즙이니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잠깐 드시는 것 말고는요, 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특히 근육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단백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백질도 섭취하는 데 좋은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단백질은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식품이기 때문에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드시는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시라면요, 두부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두부는 남녀노소 소화가 잘 되고요,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식품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드신다면요, 저는 저녁에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육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낮에 운동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다가 지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자체가 손상을 받게 되어서 분해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한 단백질 공급만 된다면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의 근육은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운동하는 도중에 단백질 쉐이커 같은 것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육을 만드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동안에 드시는 단백질은 운동이 끝날 때까지 소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단백질은 독소가 많은 편이라 우리 몸에서 저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 운동 중에 드셨던 단백질은 쉬는 동안에 소화가 되고요, 분해가 되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요산과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되겠죠. 차라리 운동 후에 단백질을 드신다면요, 다음 식사 시간 공복감이 줄어들어서 식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백질도 에너지원이기 때문에요, 많이 드시면 지방으로 전환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거나 자주 드시게 되면요, 통풍을 비롯하여서 신장 결석이 많이 발생하기가 쉬워지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를 병행하시거나 근육량만을 증가시키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면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도요,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게 권해드리는데요. 아침에는 주로 근력 운동을 권해드리고요, 저녁에는 유산소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혈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요,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어서 체지방을 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유산소 운동을 권하는 것은요, 낮에 주로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전신 운동이 필요하고 땀을 흘리면 스트레스도 풀리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긴장된 근육도 풀어지고 피로 물질도 제거되어져서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